영하 50도의 하늘과 1600도가 넘는 엔진 내부를 동시에 견뎌야 하는 곳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전투기의 심장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고도 4만 피트 상공에서 엔진은 1분에 수만 번 회전하고 단 1mm의 오차도 폭발과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극한의 영역에서 한국은 F414 엔진을 넘어서는 독자 엔진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단순한 국산 부품 개발이 아닙니다. KF-21 보라매가 남의 허락 없이 날고 남의 승인 없이 팔리고 남의 통제 없이 개량되는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입니다. 대한민국이 제시한 목표는 충격적입니다. 기존지 F414 대비 연비 15% 개선입니다. 항공기 엔진에서 효율 1%를 올리는 일도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것만큼 어렵다고 평가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15%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실현되면 전투기의 작전 방향은 수백 킬로미터 늘어납니다. 같은 연료로 더 멀리 날고 더 오래 머물며 더 많은 무장을 싣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름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전투기의 생존성과 공격 범위를 동시에 바꾸는 문제입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의 중심에는 단결정 블레이드가 있습니다. 엔진 내부 연소실 온도는 1600도를 넘습니다. 일반 금속이라면 형태가 무너지고 균열이 생기며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터빈 블레이드는 그 열기 속에서 분당 수만 번 회전합니다. 원심력은 거대한 무게가 끝없이 잡아당기는 것처럼 블레이드를 찢어 놓으려 합니다. 이때 금속 내부에 작은 경계 민원이 있으면 그곳에서 균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국 기술진은 금속을 하나의 결정처럼 성장시켜 약점을 없애는 단결정 합금 기술에 도전하려 했습니다. 이 기술은 미국과 영국 같은 극소수 국가가 전략 기술로 관리해온 영역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출발점은 군사 기밀 창고가 아니라 산업 현장이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수십 년 동안 발전용 가스터빈을 연구하며 고온우 소재와 정밀 가공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0년 동안 4,000대가 넘는 엔진을 조립하고 정비하며 방대한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설계도 한 장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던 시절에도 한국 엔지니어들은 수만 번의 정비 과정에서 엔진이 어떤 온도에서 변형되고 어떤 진동에서 균열이 시작되는지 기록했습니다. 그 데이터는 결국 보물지도가 되었습니다. 파손 흔적은 실패가 아니라 다음 설계를 위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터빈 블레이드 표면에 머리카락보다 얇은 수천 개의 냉각 구멍을 뚫어 차가운 공기막을 만드는 필름 쿨링 기술을 고도화했습니다. 지옥 같은 열을 금속 표면에서 밀어내고 블레이드가 1600도 이상의 환경을 견디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한국이 쉬운 부품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압 압축기 저압 터빈 연소기 애프터버너라는 4대 난제를 먼저 붙잡았습니다. 이 선택은 위험했습니다. 실패하면 개발 일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벽을 먼저 넘지 못하면 진짜 독립은 없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KF-21 보라매가 아무리 뛰어난 기체라도 엔진의 핵심을 남에게 의존한다면 마지막 순간에는 수출 승인과 기술 통제 앞에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한국은 이 현실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F-50 수크를 추진할 때 기체 성능과 상대국의 관심은 충분했지만 엔진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의 승인 절차가 계약의 속도를 좌우했습니다. 몇 년씩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는 방산업계의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그 심장을 가진 나라가 전투기의 생명줄을 쥐게 됩니다. 미국 국무부와 의회의 최종 사용자 확인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수조 원 규모의 수출 기회도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 엔진은 기술 과시가 아니라 외교적 자유입니다. 한국이 엔진을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며 제어 소프트웨어까지 보유하게 되면 수출 협상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느 국가에 팔 것인지,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개량할 것인지를 한국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GE를 비롯한 글로벌 엔진 기업들이 한국의 움직임을 예민하게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엔진 산업의 이익은 판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MRO, 즉 정비와 수리와 부품 공급에서 거대한 수익이 발생합니다. 한국이 독자 엔진을 갖는다는 것은 이 장기 수익 구조에 균열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이 더 이상 조립과 정비의 파트너가 아니라 완성형 경쟁자로 등장한다는 신호입니다. 해외 분석가들은 엔진 국산화가 성공하면 한국 전투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현재 2% 수준에서 1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동남아시아, 중동, 북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전투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가격만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부품 공급, 빠른 정비, 정치적 조건에 덜 묶이는 운용 자유가 중요합니다. 특히 KF-21은 F-35를 도입하기 어렵거나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국가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독자 엔진이 완성되면 이 선택지는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한국의 방식은 행정 구조에서도 다릅니다. 인도는 카베리 엔진 개발 과정에서 연구소와 군정부 부처 사이의 충돌로 10년 이상의 시간을 잃었습니다. 터키도 TFX 사업에서 산업부와 국방부의 주도권 다툼으로 일정이 7년이나 밀렸다고 지적됩니다. 반면 한국은 초기부터 방위사업청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우주항공청 국토교통부까지 5개 핵심 부처가 동시에 참여하는 통합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군용 엔진은 군사기술이면서 동시에 민간항공과 우주산업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통합구조는 한국 특유의 압축 성장 전략과 맞물렸습니다. K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 개발에서 보였던 방식처럼 가장 큰 위험 요소를 초기에 정면으로 처리해 시간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남들이 10년 걸릴 일을 5년 안에 끝내기 위해서는 뒤로 미룰 수 없는 핵심 기술부터 부딪혀셔야 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수천 대의 엔진을 분해하고 조립하며 축적한 현장 감각, 두산에너빌리티가 쌓아온 초정밀 금속 기술 정보의 수조원 규모 투자 준비가 하나로 묶이면서 독자 엔진 개발은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국가 전략이 되었습니다. 이 엔진의 의미는 KF-21 현재형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미래의 목표는 KF-21 블록 3과 6세대 전투기입니다. 블록 3이 완전한 매립형 무장창을 갖춘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하려면 엔진 배기열을 줄이는 기술 기체 내부에 엔진을 숨기는 설계 고출력 전자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전력 생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미래 전장은 빠른 속도만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전투기는 레이더와 통신 전자전, 인공지능 무인기 지휘, 레이저 무기 운용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엔진은 더 이상 추진 장치만이 아닙니다. 수만 킬로와트급 전력을 만들어 고출력 전자전 장비와 레이저 무기를 동시에 움직이는 동력권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하늘에서는 스텔스기 무인 편대기 전자전 플랫폼이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한국이 준비하는 가오리형 저탄 무인기와 유무인 복합체계도 결국 엔진 기술 위에서 완성됩니다. 수백 대의 무인기가 조종사가 탄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며 적 방공망을 교란하고 위험한 임무를 대신 수행하는 시대에는 믿을 수 있는 국산 심장이 필수입니다. 이 기술은 민간 항공기 엔진과 우주 발사체 분야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수조원 가치의 미래 시장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엔진에 투자하는 이유는 오늘의 전투기 한 대를 더 만들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20년 뒤, 30년 뒤 항공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선택입니다. 남의 엔진을 사서 쓰면 빠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는 핵심 데이터를 얻을 수 없고 다음 세대의 설계를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지금 한국이 마주한 경쟁은 단순히 어느 회사가 더 좋은 엔진을 만드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전투기 시장의 규칙을 누가 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항공 엔진 시장은 소수 국가와 소수 기업이 장악했습니다. 이들은 엔진을 팔고 정비 기준을 정하고 부품 공급 속도를 조절하며 때로는 정치적 판단으로 고객 국가의 운용 자유까지 제한했습니다. 한국이 이 구조를 깨기 시작하면 KF-21의 가격 경쟁력과 빠른 생산 능력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기체와 레이더와 무장 통합 능력에 이어 엔진까지 독자화되면 한국 전투기는 더 이상 중간 단계의 대안이 아니라 완성된 전략 패키지가 됩니다. 특히 15% 연비 개선 목표는 수출 시장에서 결정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료가 줄어들면 유지비가 낮아지고 작전 지속 시간이 늘어나며 공군 전체의 운용 부담도 감소합니다. 작은 나라일수록 전투기 구매 가격보다 장기 운용 비용을 더 민감하게 봅니다. 그래서 독자 엔진이 안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증명한다면 KF-21은 기존 서방 전투기와 러시아제 전투기 사이에서 고민하던 국가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부품 공급이 막힐 위험이 낮고 정비 체계가 빠르며 정치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전투기라는 점은 강력한 장점입니다. 물론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1600도 이상의 열을 견디는 소재, 수만 번의 회전을 버티는 터빈 수천 개, 냉각 구멍의 정밀 가공 고압, 압축기의 안정성 애프터버너의 연소 제어는 하나라도 실패하면 전체 엔진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실험실에서 한번 성공했다고 끝나는 장비가 아닙니다. 혹한 고열 고도 변화의 급기동 장시간 운용 정비 반복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도전은 과장된 구호가 아니라 수십 년 데이터와 수조 원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장기전입니다. 결국 KF-21 보라매의 독자 엔진은 주권의 문제입니다. 영하 50도의 혹한과 1600도의 열기를 견디는 작은 금속 부품 안에는 한국 방위산업의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외국의 기술 통제 속에서 정비와 조립을 맡아야 했던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설계와 생산과 수출을 직접 결정하는 단계로 넘어가려는 것입니다. 이 심장이 완성되는 날 보라매는 더 이상 남의 승인 번호를 기다리는 전투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만든 심장으로 세계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진짜 전략 자산이 됩니다.